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꾸리하고 꼬롬하고 수상한 양양 연락빵땅 세연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베트남에서 시집을 온 저희 세연이가 막 어눌한 목소리로 니네 오빠 돈 그거 나 줘 이러는데 이거 주면 분명히 먹고 튀겠죠? 원제: 베트남 세연이의 무리한 부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인 흔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세연이가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 질문글을 좀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3년 전에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평소 자주 갑니다. 당시 현지 가이드가 소개를 해준 여자에게 푹 빠져서 결혼한다고 난리쳤을 때 그때 온 집안이 뒤집어지긴 했어요. 우선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게 이 언니 집안 형편이 진짜 너무 어렵고 그런 만큼 또 결혼 후에도 계속 도와야 할 정도로 아버지, 즉 사돈 어른이 편찮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대 이유의 주요 골자였죠. 여하튼 오빠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우 진짜 천상 여자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예뻤어요.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성격이 되게 철저하고 깔끔하고 자기관리가 정말 대단해요. 그런 만큼 허투루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반대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부모님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엄마 아빠는 은퇴하셨고요. 지금은 귀농을 한 상태예요. 또 저는 은행원이고 은행 근처에 작은 아파트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죠. 여하튼 오빠는 결국 결혼을 했고요. 명절 아니면 왕래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 지금은 좀 낫지만 결혼 초 세연이가 한국말을 거의 못해가지고 대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서먹서먹하게 지냈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갑자기 그리고 좀 이상할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세연이가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이상한 말은 하나도 없고 그저 안부 묻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냥 웃으며 네네 세연이 이러고 잘 대했죠. 참고로 저희 오빠네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세연이가 한 5년 정도 살다가 가지고 싶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바로 본문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오빠 결혼하기 전에 저희 오빠가 제 실적 채워준다고 적금 2개를 가입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할 건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밥 먹으러 오라네요. 가까이 살면서 왜 얼굴 안 보이냐고. 그래서 나를 잡아 케이크랑 세연이한테 줄 선물 디올 립글로즈를 사들고 두 사람 사는 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오빠 적금 얘기를 했죠. 지금 수령을 해도 되는데 재연장하면 이율이 더 좋다 등등등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오빠가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들어있는 금액이 상당했지만 또 나중을 위해 그냥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선택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다시 며칠이 지난 뒤에 세연이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때 했단 말입니다. 그 돈, 말을 좀 알아듣긴 힘들었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 그래요. 그 돈 그냥 해약을 하고 바로 수령을 하고 싶은데 혹시 오빠 말고 본인이 따로 수령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안 된다. 이거는 오빠 돈이라 그건 불가능하다. 오직 오빠 통장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언니가요. 이때 완전 어눌한 한국말로 아가씨 저 그런 거 잘 몰라. 우리 아빠 아파요. 그래서 돈 많이 필요해. 현금으로 줘요. 뭐 줘요? 막 이러길래 아니 현금이든 뭐든 이거는 오빠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빠에게 연락을 해보겠다 이랬는데 아니 하지 마요. 나 안 줘도 돼. 이러고 끊어버리네요. 순간 이게 뭐지 싶고 당황 그 자체였죠. 그리고 세연이가 말을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오빠의 동생인 이상 이걸 함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저희 오빠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럴만한 게 저도 몰랐던 건데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오빠가 세연이 친정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고정 50만원씩 보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병원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또 보내준대요. 달마다 다르지만 평균 한 6,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베트남 물가를 잘 모르긴 해도 저 정도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여하튼 기분이 좀 찝찝하고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야 뭐 부부 사이 일이니까 저는 신경을 껐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베트남 평균 임금이 월 뭐 한 30,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보내는 돈이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죠. 큰 돈입니다. 그랬는데 그저께 일요일 낮잠을 좀 자고 있는데요. 새언니가 또 전화를 했고 이번엔 저한테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저분한 집부터 치우고 사실요 저는 이때만 해도 오빠랑 둘이 손잡고 놀러 온다는 줄 알았어요. 당시 시간이 초저녁에 가까워가지고 음식을 뭘 할까 그냥 시켜 먹을까 등등등 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새언니가 엄청 예쁘게 차려입고 자기 혼자 왔네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웃으며 맞이했고 족발 시켜가지고 소주 한잔 했습니다. 참고로 술은 새언니가 먼저 마시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잔, 2잔 마시는데 이 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새언니한테는 동생이 4명 있습니다. 새언니가 제일 위에 장녀예요. 제일 큰언니. 그동안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집안 살림에 보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이 큰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희 오빠가 뭐 형편어렵고 아픈 건 도와주겠지만 사고 수습하는 거 이건 해주고 싶지가 않다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요 말이 너무 어눌해가지고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맥락은 이거였어요. 오빠 몰래 돈을 좀 해달라. 정확히는 200만원을 비밀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비밀로 그냥 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사람 치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런 소리까지는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 새언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 뭐 제사 같은 게 없는 집안이라 명절 때 모이면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해먹고 마는데 이 새언니는요 저희가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 준비할 때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또 대놓고 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저랑 오빠가 대신 했죠. 늘 그랬습니다. 뭐 가끔 오빠가 뭐 설거지 헹구는 거라도 좀 도우라고 하면 서툴려서 싫어 딱 이러는데 분위기 진짜 어색했죠.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놀러온 손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고 치웠어요. 맨날. 물론 이것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새언니를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좋아할 이유는 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의 그런 문화의 차이랄까? 그런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결혼 초엔 엄마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왕래를 거의 안 할 정도로 되게 서먹했죠. 여하튼 새언니가 그럽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똑같은 여자니까 자기를 이해해줄 것 같아서 말을 한다며 오빠에게 비밀로 하고 200만원 달라고 하네요. 사실 나이는 제가 2살 더 많아요. 아가씨는 돈 많아요. 나 돈 없어요. 돈 필요해. 빨리 베트남에 보내야 돼요. 베트남 교도소는 들어가면 죽어. 내 동생 살려줘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애달프게. 이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때 그 오빠 적금 있잖아. 그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줘.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요.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저도 한 200만원 정도야 도와줄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뭐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또 막 울먹이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마음 아프고 너무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겠다 하고 택시 태워 집에 보냈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오빠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냥 오빠한테 말을 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 여자 엄밀히 말해서 쓰니 오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남입니다. 외국 사람. 막말로 하는 짓 싫어도 좀 이쁘면 또 모를까. 2번. 새언니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걸 떠나서 이런 무리한 부탁은 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내 생각이지만 저 여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국 영주권 딴 다음에 집에 돈 넣을 구석 사라지면 바로 쓰니 오빠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말이죠. 남인 내가 봐도 그 목표가 돈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 결혼인데 특히 베트남 애들 그냥 말만 어눌한 거지 절대 안 순진해요. 다 알아듣고 땡땡땡 앞에 가보면 바로 느껴. 저기가 어딜까? 대댓글.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래의 베트남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잠수 타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3번.
그냥 바로 거절하고 오빠한테 말을 하는 게 좋겠네요. 님이 200만원 도와준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엔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제가 그 나라 사람을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도와주잖아. 그러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야. 대댓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둘리는 그냥 세계 공통입니다. 5번. 애기를 안 갖는 것도 나중에 쉽게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보니까 쓰니한테 한 2천만원 빼먹으면 바로 튈 것 같은데 말이죠. 6번. 경험자로서 말을 하는데 쓰니 세연이라는 그 여자 신분 세탁하고 시집온 듯? 신분 세탁하려고 시집온 듯? 뭐 그게 아니라 해도 지금은 200이죠. 그 다음엔 2000입니다. 이거 100%야. 확실해. 7번. 베트남에서 시집온 저희 형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거요. 이혼 유도 레퍼토리 중 하나라는데요. 일부러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런 뒤에 때리게 만들어서 결국 위자료 뜯어가는 거. 덜덜덜덜덜. 8번.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쓴이라면 오빠 밥에 약 탈까? 그게 무서울 것 같아요. 9번. 저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베트남 세대는요. 살림 잘하고 아이도 예쁘게 잘 키우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정적으로 되게 잘해요. 아시겠어요? 진짜 올바른 사람이면 국적을 떠나서 돈 필요할 때 본인이 일을 하지 저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빠랑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시고 그런 뒤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봐요. 10번. 이거 아무리 봐도 국적 세탁 테크트리 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쓰니 오빠분 되게 안타깝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오래 연애한 게 아니라면 이거는 뭐 국적 세탁 빼박입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매매혼의 개념으로 여기면서 그걸로 자기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현지에 애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바보처럼 모르는 척하면서 살다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가사도 나몰라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때리거나 가정 갈등이 생기면 폭행당했다면서 매매혼으로 들어온 애들 말이죠. 걔들은 매매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이혼 절차로 가는데 이때 애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애 안 데려갑니다. 그리고 양육비 단 한 푼도 못 받아요. 온갖 거지같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돈 없어! 이렇게. 특히 꼬투리 잡은 걸로 위자료든 뭐든 영혼까지 다 빨아낸 후에 이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안 돌아가고 현지 남친을 불러서 재혼해가지고 그 남친도 국적 세탁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딱 이렇게 자기 온 가족이 의료, 복지 등등 하나하나 수령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동남아 애들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야갔어요. 참고로 이거는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의 경험담입니다. 알겠습니까? 추가. 우선 많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댓글들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 오빠 늙은 아저씨 아니에요. 이제 32살입니다. 결혼 당시 29살이고 그럼 새언니는 지금 28이니까 3년 25살에 결혼한 거네요. 29살과 25살. 능력 있고 베트남 말을 잘해서 베트남 출장은 늘 오빠랑 같이 어떤 과장님인가 하는 분이랑 다녀오고요. 능력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매매혼을 합니까? 물론 새언니가 되게 이쁘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혹시 뭐 유흥 쪽에 갔다가 그러다가 만난 그런 게 아닌지 살짝 의심을 하기도 했었죠. 사실 이때 저희 엄마랑 오빠랑 오지게 싸웠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거는 뭐 솔직히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 베트남에 갈 때마다 같이 다니는 가이드 그 사람 친구의 사촌 동생이래요. 그리고 오빠도 사실 바보가 아닌데 본인 나름 알아볼 만큼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고민하다가 바로 오늘 오빠랑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만나면 언니가 돈 얘기한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좀 알아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 혹시 그 영주권 때문에 아기도 미룬 거 아니냐 등등등 이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 뒤에 엄마한테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언니 동생이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거길 들어가면 죽는 그런 감옥에 가게 된 건지. 그러니까 베트남 감옥이 원래 인권 이런 게 많이 약합니까? 여하튼 오빠한테 말을 했겠지 싶긴 하지만 아빠 아프다며 적금 달라다가 갑자기 동생이 감옥 간다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물론 제가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듯 너무 찝찝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좀 그래요. 여하튼 일단은 저희 오빠랑 얘기를 해보고 그런 뒤에 조언을 구해야 할 일이 또 생기면 그때 또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여러 정황상 이것은 그냥 100% 같은데 말이죠. 임신도 미루고 돈은 자꾸 달라 그러지. 그러면서 미운 짓도 하고 빼박이요 이거. 2번. 월 기본 50이면 베트남에선 큰 돈인데 그런데도 자꾸 돈을 달라 그런다. 미쳤네요 진짜. 절대 주지 마세요. 3번. 님 오빠는 매매혼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해도 그 여자는 매매혼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이유에서 님 오빠랑 결혼한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이게 팩트죠. 아시겠습니까? 뭐 여기 나오는 새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댓글에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 되게 많다고 합니다. 국적 세탁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막 못 알아듣는 척 이런 연기도 하고 사람 속 터지게 만들어서 막 때려봐 이래가지고 막 때리게 만들어가지고 막 위자료 뜯어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네요. 야 근데 이것도 조금 꼬롬한데 꼬롬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뭔 소리야 이거? 응?